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지난 6월 말 개봉한 F1 더 무비가 한국에서 무려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F1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고 제 채널도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스캔들이 있는데요. 바로 크래시 게이트입니다.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과감한 피트스탑 전략과 믿기 힘든 운이 맞아떨어져 결국 우승. 겉으로만 보면 정말 극적인 드라마 같은 레이스였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반전 뒤에는 F1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래시 게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F1 역사상 최초의 야간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F1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 하나, 크래시 게이트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 당시 르노의 퍼스트 드라이버였던 페르난도 알론소는 무려 15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정상에 오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알론소는 시작하자마자 파격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불과 12번째 랩에 믿기 어려울 만큼 이른 시점에 피트스탑을 단행한 겁니다. 당시에는 연료 재급유가 허용되던 시절이라 일반적으로 상위권 드라이버는 연료를 적게 놓고 초반부터 빠르게 달린 뒤 일찍 피트인을 했습니다. 반대로 후위에서 출발하는 드라이버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긴 스틴트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알론소는 그 정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점에 피트스탑을 한 알론소는 피트아웃 이후에도 순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이 전략에서 얻은 이점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었죠. 14번째 랩, 넬슨 피케 주니어가 갑자기 벽에 충격적으로 들이받으며 큰 사고를 냅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17번 코너, 이곳은 크레인이 대기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사고 차량을 추려면 무조건 세이프티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랙 정리를 위해 세이프티카가 곧바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이프티카 규정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현재는 세이프티카가 나오면 즉시 피트스탑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피트레인이 일시적으로 닫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안정된 후에야 피트레인이 열렸고 그 전에는 피트인을 하면 무조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사고는 연료를 적게 싣고 달리던 상위권 드라이버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니코 로즈버그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피트레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갔다가 결국 페널티를 받고 말았죠. 하지만 이 상황은 알론소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미 피트스탑을 맞춰둔 알론소는 경쟁자들이 뒤늦게 피트로 몰려드는 사이에 순위를 대폭 끌어올리며 선두권에 진입합니다. 세이프티카 상황 이후 알론소는 흔들림 없는 페이스로 차근차근 순위를 지켜냈습니다. 41랩에서 두 번째 피트스탑을 마쳤을 때도 이미 그는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알론소는 모든 드라이버들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으며 믿을 수 없는 반전을 완성합니다.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화려한 야간 레이스는 알론소의 극적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고 1년 후 그 진실이 폭로되며 이 레이스는 F1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록되게 됩니다. 2009년 르노팀에서 방출된 넬슨 피케 주니어는 세상을 뒤흔드는 폭로를 내놓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팀 감독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와 수석 엔지니어 팻 시몬즈가 알론소의 우승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 세이프티카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폭로로 FIA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팀 무정 기록과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르노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했죠.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르노팀은 2년간 실형유예 처분을 받았고 브리아토레는 F1에서 영구 퇴출, 시몬즈는 5년 활동정지 선고를 받습니다. 피케 주니어는 협조의 대가로 면책 특권을 얻었지만 그의 명성은 완전히 추락했고 사실상 F1 커리어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특히 알론소가 이 음모를 알았는지 여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FIA는 알론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지만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르노팀은 이미지와 스폰서십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이틀 스폰서였던 ING가 시즌 도중 철수했고 팀은 곧 추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2011년을 끝으로 팀 운영을 접고 엔진 공급에만 집중했지만 2016년 로터스를 인수하면서 다시 F1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스캔들로 가장 피해를 본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펠리페 마사입니다.
당시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였던 마사는 싱가포르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PK 고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나오자 마사는 급히 피트인을 했고 연료 호스를 미처 뽑지 못한 채 출발하는 아나콘다 사건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순식간에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그는 2008년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단 1점 차이로 해밀턴에게 내주게 되죠. 싱가포르의 한순간이 챔피언십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사는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알론소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시즌 동안 페라리에서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한편 영구 퇴출을 당했던 브리아토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에 제소하며 절차상 부적절한 처벌이라고 맞섰고 결국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구 퇴출은 취소되었고 그는 2013년까지 자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합의안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브리아토레는 알핀팀의 앰베서더로 F1에 복귀했고 2024년 6월에는 알핀의 경영고문으로 다시 한번 F1 무대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시즌 팀 감독인 올리버 오크스가 사임한 이후부터 사실상 팀 감독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결국 크래시 게이트는 단순한 레이스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팀의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 그리고 그 여파로 무너져버린 선수들의 커리어와 챔피언십의 향방까지 F1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브리아토레는 다시 F1 무대에 복귀했지만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없는 복귀는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시즌7에서 그를 미화하는 장면을 보며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크래시 게이트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